일단 임시로 네이버를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자, 네이버에서 F12 누르겠습니다. 개발자 모드. 토글 출발은 필요 없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소 하나만 여태까지 계속 봤죠. 요소 탭에서 보면 HTML 태그와 CSS 부분을 많이 보셨는데 이거 자주 보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코드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지? 이거 왜 그렇지? 다 나와요. 왜 안 되지? 보면 여기부터 찍고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서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옆으로 갈 건데요. 콘솔 지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이에서 할 거 아니니까. 가끔 에러 뜨면 왜 떴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소스 여러분이 쓰고 있는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CSS, HTML 다양한 문서들이 여기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보시는 것처럼 뜯어볼 수 있어요. 자, 말고 네트워크 가면 처음에는 그게 바로 안 뜨는데 약간 새로같이 한 번만 더 띡 눌러보시면 어떤 내용이 몇 초 만에 떴습니다 라고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어떤 자료가 상태 200이란 얘기는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패했습니다. 차단됐습니다. 다 나옵니다. 성능 내가 어떤 기능을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하나하나 녹화시켜 가지고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메모리 몰라요. 일단 패스.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볼 건데 잠깐 건너뛰었다 들어올게요. 라이트하우스 갔다가 라이트하우스가 뭐 하는 아이냐면요. 현재 페이지가 데스크탑이잖아요. 데스크탑 체크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접근성이나 권장사항이나 최저가 등등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고서 생성 버튼을 딱 누르면 또는 여기 다른 이름 되어 있을 거예요. 영문은 눌러보시면 해당한 이 사이트가 제대로 잘 만들었는가 아닌가를 점수로 표현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앞전에 했던 유효성 검사 HTML 밸리데이터, CSS 밸리데이터 이런 내용들을 이걸로 파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좀 더 진화된, 진보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레스 웹,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퍼포먼스 점수가 사실 네이버에 이 정도 점수면 정말로 높은 점수에 들어가는 거죠. 접근성 부분도 어느 정도 갖췄다. 근데 안 되는 게 몇 개 있더라. 컨트라스트, 명도 대비 안 맞는다. 실제로 명도 대비 안 되거든요. 자, 그런 명도 대비 안 맞는 것들에 대한 위치나 내용들을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뭐 스팬 데이트 안 맞는다. 2주 전에 뭐가 안 맞더라. 안 맞더라 쭉 나와요. 이거 보고 아 내가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우리가 쓸 건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자,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당장은 그냥 쉬운 거, 가벼운 거, 프레임 다 건너뛰고 프레임에 보면 아래쪽에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를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끝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끝으로 가서 끝에서 첫 번째 걸 열어보시면 이미지가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있죠. 한 번에. 그 위에 거 날씨에 관련된 게 여러 개 있고요. 그 위에 거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아니군요. 자, 그런데 요거 이미지가 처음 보시나요 혹시? 통째로 보는 건 처음 보시겠지만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로고 이런 아이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들이죠. 어디서 봤어요? 그냥 대놓고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쓸 때 이미지를 낱개를 한 개 한 개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미지를 확인하기 더 편하고 이 데이터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개, 1000개 더 되겠죠. 네이버는 특히나. 데이터 파일 이름 만드는 것조차도 일이고요. 위치를 잡는 것조차도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이미지 하나가 띡 손실되면 뭐가 손실됐는지 왜 손실됐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하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지금 네이버 보시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이드를 일정 크기만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딱딱 맞춰서 배치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엑셀이나 어떤 파일에다가 어느 네이밍 할 때는 어느 좌표라고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땡큐죠. 바꿔 얘기하면 그런 엑셀 파일 하나로 딱 날아가는 순간 아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돼 하고 재야 되는 귀차니즘은 생깁니다. 자, 우리는 그 귀차니즘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아홉 번째에다가 일단 임시로 한번 넣어보고 파일 따로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H2,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자, 여러 개 이미지 삽입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bg09에다가는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가로값, 이미지를 하나 열어놓고 해야겠죠? 파일은 다운받으신 이미지에서 요거 비즈니스 아이콘을 포토샵으로 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의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Shift R, 컨트롤이죠.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꺼내고 위치를 정확하게 Shift로 자리 잡게 합니다. 실제로 써야 되는 이미지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리 잡는 게 좋기는 해요. 대략 이렇게. 자, 그대로 쓰겠습니다. 전 잴게요. 자, 사이즈를 재면 114에 111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급적이면 사이즈는 홀수보단 짝수가 좋기 때문에 저는 약간 더 조절을 해서 114에 112로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스의 크기는 114에 높이값 112 픽셀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img 안에 아이콘 안에 비즈니스 아이콘 반복 안 할 거니까 일단 포지션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형으로 배치를 해주죠.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왔을까요? 어디 갔죠? 지켜야 되군요. 그걸 쭉 내려서 보면 여기 이미지 어디 갔지? 자, 이미지가 안 보입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자,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스크롤 조금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패딩 버텀을 주겠습니다. 자, 사이징 센터로 놓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 스크롤 내렸을 때 위에 보여야 되는데 왜 없니? 검사를 켜서 이미지가 정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놔두고 선택해서 띡 확인해 보신다면 자, 이미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럼 왜 안 들어갔냐? 라고 한다면 문서에서 왼쪽 상단이 어디예요? 여기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곳이잖아요. 자, 요 자리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는 바로 요 옆에 있는 요 차트처럼 되어 있는 이 그림입니다. 좌표로 확인해 보면 이만큼. 자,
X축 요 잡은 영역만큼만 110, Y 24 만큼의 간격만큼 이동을 해야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110에 24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위치를 잡는 거니까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맞습니다. 이때 들어간 나이가 110 픽셀과 24 픽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야 나올까요? 자, 일단 X축만 마이너스요. 써봅니다. 그럼 쓱 나오겠네요. 누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에요. 위에 거지.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안 쓰면 뒤에 거는 자동으로 50%가 먹는 거예요. 안 쓰면. 자, 어쨌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4픽셀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냥 24픽셀? 마이너스 24픽셀?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110에 마이너스 24픽셀일까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자, 요거 글씨에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IR 기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대처하고 그 안에 들어간 텍스트를 숨기는 기법. IR 이미지로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대처하겠다. 자, 이걸 IR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좌표를 쓰고 있는 이 아이를 IS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자, 좌표를 쓰는데 왜 마이너스냐 라고 한다면, 사실 개념은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써야 되는 틀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틀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좌표를 주고 포지션을 주든 뭘 주든 해서 다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옮겨서 집어넣지, 이미지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 틀을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A라는 이미지가 있고 B라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요. 난 B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틀 자체를, 바깥에 있는 틀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그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그림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여기 A, 여기 B라고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내용상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자 하는 창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창문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뒤에 보이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랑 똑같이? 어떤 개념처럼 비슷하게 보시면 되느냐? 가장 쉬운 건, 혹시 많이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기들 카메라 실제 동작하지 않는 것 중에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사진들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렌즈로 보는데 카메라 안에 들은 그림만 변하는. 그러면 자, 그 이미지가, 자, 여기 처음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있는 위치는 요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이 틀이 일로 가요? 아니면 요 이미지가 가요? 틀이 가요? 그럼 여러분 HTML과 CSS는 싹 다 뜯어고치라는 얘기인데,
이미지가 가야지. 이미지가 가야죠. 그죠? 이미지가 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즉, 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요 좌표. 제가 지금 요 체크하고 있는 요 좌표가 왼쪽 상단 여기 일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X축만큼이 아까 110 픽셀이었으니까 이미지를 왼쪽으로 110 픽셀 간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왜? 이미지를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잖아요. 이미지를 위로 간다. 24 픽셀만큼 위로 간다. 마이너스 플러스?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에 플러스요?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플러스고요. 학교 다니실 때는 분명히 위로 갈수록 플러스라고 배우셨지만 실질적으로 왼쪽에 지금 여기 그래픽 프로그램의 환경을 보시면 수치가 여기서부터구나. 0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맞죠? 지금 숫자가 딱 쥐고 다시 볼까요? 0, 50, 100, 150, 200 늘어나고 있죠? 똑같이 이 내용 기준에 0에서 아래로 갈수록 50, 100, 250, 350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써야 되는 나이는 이만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고, 반대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게 좌표를 주는 거죠. 자,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러니 왼쪽으로 마이너스 110, 위쪽으로 마이너스 24. 왜? 요 갭이 24니까. 그럼 나는 예를 들어 요 세 번째 에서 두 번째는 요 이미지를 쓰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갭, 요 x축만큼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어떠한 값일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그냥 이만큼 갭 차이가 있네?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몇?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왜? 위로 갈수록 이 이미지를 이렇게 아이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끌어올릴 거지 이렇게 내릴 거 아니잖아요. 위로 끌어올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으로 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사실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좌표 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를 줘도 동작을 해요. 요 좌표 위치 쓱 돼가지고 504에 204로 되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504에 204 좌표만큼을 계산해야지. 해볼게요. 카피해서 쓸게요. 자, 앞에 거 504, 뒤에 거 204. x, y만 제대로 제가 썼다면 결과는 잘 나옵니다. 뭐 크게는 제가 막 썼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보는 방법 다시 얘기 드립니다. 자, 컨트롤 R 누르시면 메뉴 뷰에서 룰러라고 하는 아이를 켜시면 보시는 것처럼 눈금자가 생기게 됩니다. 눈금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를 찾아가서 가이드선을 쓰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쉬프트 누르고 왼쪽에서 드래그, 쉬프트 누르고 확대 여부에 따라서 1픽셀, 5픽셀, 10픽셀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필요한 사이즈는 전체 다 긋고 해도 상관없고요. 좌표만 보려면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겠죠. 왼쪽 상단 위주로 사이즈를 재련다 한다면 툴 중에 점선으로 된 사각형 영역 툴을 이용해서 바로 왼쪽 상단의 좌표에서부터 드래그로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나와요. 마우스 뛰기 전에도 나오고요. 마우스가 뛰면 F8번 누르면 요 창이에요. 안내창. 인포라고 하는 것은 메뉴 윈도우에 인포 W H라고 해서 가로값과 세로값에 대한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영역툴이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럼 난 120에 123짜리 박스를 만들 수 있어 라고 가로 세로 쓰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이 아이의 좌표를 보려면 마우스를 이렇게 쓱 움직이면 이 좌표 끝에 왼쪽에 X, Y라고 해서 좌표가 딱 나와요. 현재 이 위치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X, Y 자리에 쓱 하고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오른쪽 위드 헤이트 사이즈와 왼쪽 X, Y로 좌표 딱 알 수 있지만 전 정확하게 또 써야 돼서 한다라고 보시면 영역 해제는 컨트롤 D라고 알려드렸죠. 왼쪽 상단에서부터 이 좌표 가이드라인 그려놓은 곳까지 드래그 합니다. 앞만 바깥에서 드래그를 해도 이 캔버스 내부에서부터 사이즈를 재요. 그래서 쓱 가서 마우스 놓으면 308에 202라고 알려주니 이 좌표를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엔 힘들 수 있으니 한 번 더 팁 알려드릴게요. 왼쪽 상단 부분에다가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작게 해도 돼요. 자, 그렸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 지금 저한테 오른쪽 하단이죠. 좌표의 기준치 되는 이 자리에 쓱 오른쪽 하단이 끝이 되게끔 이렇게 잡는 거예요. Shift 누르고 들어가시면 첫 번째 잡았던 영역에 추가적으로 영역 잡는다 이거예요. 추가예요. 추가 선택. 그럼 중간엔 안 잡았지만 WH라고 하는 아이는 왼쪽 상단에 시작했던 곳부터 오른쪽 하단에 그렸던 곳까지를 영역을 통으로 이만큼 현재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308에 202라고 써주면 되겠죠. 빼려면 키보드 Alt 누르고 필요한 만큼 겉에를 이렇게 드래그 잡으시면 빠져요. 빠지기는 Alt 누르가면 이런 식으로 추가 시프트 빼는 거 Alt 시프트 드래그 빼는 거 Alt 드래그 중간에 빼봐야 당연히 차이 없겠죠.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위치를 확인을 하고 가이드선을 체크합니다. 가이드가 너무 많아요.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뷰 가이드라인에 클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좌표를 체크합니다.